GI 이노베이션. 이 기업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특히 2017년에 설립됐는데 벌써 기술 이전 성과가 대단하잖아요. 네, 뭐 성과가 있었죠. 2019년에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GI101. 이거 중국 심시어에 거의 1조 원, 정확히 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기술 이전했고요. 네, 그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 GI301은 유한영행에 1조 4천억 원, 또 일본 마루오사에도 3천억 원. 그래서 총 계약 규모만 해도 이게 2조 6천억 원이에요. 네, 2조 6천억 원. 숫자 자체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죠. 최근에는 또 4천억 원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고요. 앞으로 3년 안에 추가 기술 이전도 최대 4건 가능하다는데 이 정도면 정말 성장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지 않나요? 그 숫자들 분명 뭐랄까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요, 그 계약 총액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는 이게 최대금의 기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 실제 수익은 아시겠지만 그 임상시험 단계가 성공할 때마다 조금씩 받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단계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뭐랄까 미래 가치라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과의 계약 조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유한양행이 이걸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성공해야 하고 그 모든 임상 과정이 또 성공해야만 온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뭐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초기 성과가 좀 화려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신약 개발이라는 이 긴 마라톤은 사실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을 뿐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단순히 기술 이전 계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 기술. 바로 이 3세대 인터류킨2.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인터류킨2요? 네. 원래 인터류킨2가 면역세포 활성화시키는 좋은 물질인데 아시다시피 독성 때문에 개발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 독성 문제가 컸죠. 근데 GI 이노베이션은 이 독성은 줄이고 효과는 확 높인 3세대 기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 제약사 BMS나 사노피도 여기서 실패했는데 GI 이노베이션은 이걸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거죠.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GI102 임상 데이터 좀 보세요. 그 글로벌 제약사 MSD로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아시죠? 네, 키트로다. 유명하죠. 그걸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같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 GI102 단독으로만 써도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ORR이라고 하죠. 종양 크기가 줄어든 환자 비율이 무려 25%나 나왔어요. 25%요? 네. 그리고 질병 통제율, DCR이라고 병이 더 나빠지지 않은 환자 비율은 83.3%나 나왔다고요. 객관적 반응률 25%, 질병 통제율 83.3%. 이 수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하지만요, 그게 아직은 환자 수가 12명, 아주 소규모 환자 대상의 초기 임상 결과라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 초기 단계이긴 하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초기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다가도 수백, 수천 명 대상으로 하는 그 대규모 3상 임상 있잖아요. 네, 3상.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BMS나 사노피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 실패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터루킨2 개발이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고요. 네.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게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경쟁 약물 중에는 ORR 31%를 보인 것도 있었고요. 31%요? 그건. 물론 그건 이제 방식이 좀 다른 세포 치료제라 직접 비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는 데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부작용.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또 핵심이에요. 부작용이요?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발열 정도인데 이것도 그냥 해열제, 타이레놀 정도로 조절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죠. 안전성은 중요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 요즘 항암 치료의 대세 중 하나인 그 CAR-T 세포 치료제 있잖아요. 환자 면역세포를 강화해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네. CAR-T 치료제. GI-ONI2가 이 CAR-T 치료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치료가 잘 안 듣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동물 실험 결과 전임상 단계군요. 네.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GI301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치료제인 졸레오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이것도 동물 실험 결과지만 나왔고 이게 성공하면 그 4조 원 규모 시장을 노릴 수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진짜 미래가 밝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동물 실험, 즉 전임상 단계에서의 성공이요. 사람에게서의 성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동물하고 사람은 다르니까. 실험실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2상, 그리고 말씀드린 3상을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후보 물질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GI301이 동물 모델에서 졸레어보다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결국 실제 환자에게서 그 효과랑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이죠. 그 과정이 남았죠. 그리고 MSD가 키트루다를 무상 공급한다는 거? 그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MSD의 어떤 사업적인 판단일 뿐이지 약의 최종적인 성공을 보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과 현재의 가치를 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신약 개발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GI 이노베이션은 혁신적인 3세대 인터루킨 기술, 그리고 이미 기술 이전 능력도 어느 정도 증명했고요. 또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초기 임상 데이터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초기 데이터죠, 아직은. 네, 초기지만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발표될 추가 임상 결과나 또 다른 기술 이전 소식들을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혁신 기술이나 초기 데이터가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순 없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이오 기업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성, 이걸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위험성은 항상 고려해야죠. 네, 그냥 그 화려한 기술 이전 총액이나 장밋빛 전망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각 임상 단계가 실제로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또 마일스톤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돼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임상 실패나 상업화 지연이라는 높은 위험 사이에서 GI 이노베이션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